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우선 이 브라질에서의 홍수 피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곡물주 그리고 사료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미래생명자원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게임주가 핫스탁5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폴라리스 AI는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비츠로테크가 24%대, 라이콤은 15%가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부시스터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었는데 주력 게임인 쿠키런 킹덤 성과와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같은 실적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도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비츠로테크는 상승 VI가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죠. 상승 배경으로는 비츠로테크의 자사의 주요 고객사가 북미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이자 MS의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4% 넘는 시세가 나타났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이죠. 종속회사인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덩달아 관계사인 폴라리스 AI도 힘을 받게 되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80년 만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곡물 사료주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국제 이 콩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7%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업체 이 테슬라가 라이다 채택에 잇따라 나서면서 라이콤을 포함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늘장에서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라이콤은 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15%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 네. 대부시스터즈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게임주가 핫스탁5에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나와서 좀 핫스탁5에 좀 넣어봤는데 최근에 게임주 하면 다들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좀 게임 회사들이 좀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 그 확률형 게임에만 좀 의존했었던 이런 게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시발점은 일단은 뭐 이 게임은 아니지만 스텔라 브레이드라고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으로 나왔던 게임이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아니에요. 쉬프트업에서 만들었는데 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뭐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그런 게임 콘솔형 게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일본 소니라든지 닌텐도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임 성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왔었던 내용은 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대부시스터즈에 나온 쿠키런 킹덤은 일단 모바일 게임이고요. 뭐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태국에서는 국민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장수 게임이죠. 계속 이제 이 쿠키런이라는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긴 했는데 예전에 이 종목은 이제 텐베거도 갔었던 이 쿠키런 킹덤 하나만으로 텐베거를 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계속 매출이 똑같은 게임만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적자를 좀 기록했다가 이제 좀 외형을 좀 줄이면서 광고비도 좀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좀 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게임주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일단은 뭐 앱스토어라든지 일단 애플 스토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1위 했다라는 소식으로 시간 외로도 넷마블도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줬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가지고 있는 DNC 미디어 역시 시간 외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임주들은 일단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브 시스터즈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좀 기다리셨을 겁니다. 좀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뭐 2023년도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좀 크게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전 주가를 좀 찾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이 쿠키럼으로 이제 급등했었던 시절을 보시면은 거의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거의 이제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쿠키런 킹덤만으로는 예전 주가를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신작 게임이 좀 나왔을 때 여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직전 고점 일단 5만 5천 원대를 뚫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앞선 저항대가 좀 강하게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이 5만 5천 원대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5만 5천 원 자리를 좀 뚫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다 했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나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쿠키런의 매출만으로 접근하시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5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신작 출시 관련한 소식이 있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폴라리스 AI를 전일 좀 매도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망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네, 물론 정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폴라리스 AI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슈를 한번 좀 봤었을 때 일단 엔비디아라는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어제 나왔었던 이슈예요. 근데 어제 나왔을 때도 물론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또 같은 이슈를 좀 붙이면서 오늘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을 좀 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이런 대기업에 관련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주를 땄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수주를 딴 기업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한 다리가 걸쳐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냐면은 시장에 이렇게 주도 테마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한 다리라도 걸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이슈를 끌어다 와서 수급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는 이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좀 포함됐다라는 이슈로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서 이 기업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쉐어테크인데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4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53% 그리고 폴라리스 AI가 4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이슈만으로는 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오늘 좀 과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침부터 그냥 바로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이슈를 붙여서 상한가를 만들었구나, 수급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죠. 그냥 상한가 유지했으니까 내일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더 급등을 노리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한 번 정도 급등을 했었을 때는 수익 실현 한번 좀 해주시면서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갭상승했을 때 그 시가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좀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가격대가 지금 슈팅이 좀 나왔었던 시점부터 봤었을 때 1,500원부터 지금 3,000원까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보다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줬을 때 그때는 좀 수익 실현 타이밍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요.
미래생명자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어떻게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홍수가 났는데 이렇게 한번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책을 좀 봤는데 이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책 홍보는 아니고요. 예, 그만큼 이제 브라질에 비가 왔을 때 뭔가 좀 뭐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모든 게 다 물에 잠겨 있을 정도로 농기계뿐만 아니라 뭐 지금 농장까지도 다 물에 잠겨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좀 이 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일들, 좀 인명 피해도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이런 재해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기후 변화가 좀 심해요. 지금 그 동남아 쪽에서는 벌써부터 한여름 날씨가 좀 있고 유럽 쪽에서도 뭐 지금 낮 온도가 뭐 40도 이상도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좀 농작물 꼭 이번에 그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좀 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른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천차만별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좀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앞선 매물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한번 소화했고 거래대금도 한 800억 정도로 좀 많이 터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갭상승을 좀 메워주지 않고 버텨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콩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어제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었지만 이 전에 우리가 이제 거래일이 안 열렸을 때 보시면 홍수가 났었을 때부터 콩 가격 선물이 저점에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 여기서 한번 콩 선물 가격이 가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략은 바로 하지 않더라도 내일 정도에 이런 시가 자리, 오늘 시가 자리나 종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한번 더 슈팅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정보도 한번 보시고 지금 농작물 가금류 쪽 농장도 좀 피해가 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닭고기 관련주 쪽도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곡물, 사료 그리고 육계 쪽은 한번 또 보셔도 테마성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금종욱 강사님의 방송을 보면 정말로 많은 분야의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콩 선물 가격까지 짚어주시는 강사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자, 콩 선물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츠로테크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비츠로테크는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 쪽이 굉장히 급등했고 전선 쪽도 그렇고 구리 쪽도 그렇고 이 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력 소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좀 고점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를 한번 좀 보면 뭐 위성 관련주 쪽으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지만 뭐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중입자 치료제 쪽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좀 여러 가지로 좀 테마성으로 잘 엮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자회사가 또 이게 미국의 대형 이런 전력 관련주 쪽에 납품을 한다는 이슈로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새롭게 나온 대장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도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런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줬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4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아마 오늘 거의 대부분 그 거래 대금 중에서 그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한 거래 대금이거든요. 직전 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다음 고점까지는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12,500원 자리예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뭐 넘지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 한번 다시 왔었을 때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좀 노리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정고점 자리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줬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직전 시세 보시면은 이런 자리만 오면 계속 밀리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2,000원대부터 저항대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12,000원 부근을 넘어서지 못하고 좀 밀려난다 싶으면 보유하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와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콤이 남아있는데요. 자, 라이콤은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라이콤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의 이 라이다 쪽 생산하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역시나 한 다리를 좀 거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매출이 좀 안 나오니까 뭐 모델 3에서 모델 2로 좀 전략을 좀 바꾸고 또 중국에 이런 자율주행 차를 좀 판매하겠다라는 또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율주행이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운행 거리가 되게 길어봤자 6시간, 7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그렇게 크게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오래 운전해야 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뭐 번외적인 얘기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슈 자체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고점 자리에서 좀 못 넘고 좀 밀렸고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긴 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올 게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3,500원 정도의 직전 좀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일단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시고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